자, 우리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 가장 난이도가 올라가는 과목 중에 하나가 영어입니다. 내신 영어는 학원에서 대비 다 해주고 복습만 철저하게 하면 1, 2, 3등급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기본적으로. 복습을 얼마큼 많이 하냐죠. 근데 문제는 이 수능 영어입니다. 1학년, 2학년은 모의고사 영어가 되겠죠. 이 수능 영어를 내가 어떻게 커버하냐, 어떻게 내가 해결하냐 이거죠. 그러면 수능 영어에서 내가 문제를 틀리는 이유,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어려운 이유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를 틀리면 분석을 해봐야 되거든. 그러면 첫 번째는 단어를 몰랐네 라는 거예요. 단어를 몰랐네? 그러면 이 단어를 그냥 외우면 되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 단어의 포인트를 잡고 쌤이 강의를 할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떤 녀석이냐? 그럼 단어는 많이 외웠습니다. 이제 쌤이 외우라는 대로 다 외웠어요. 근데 난 또 해석이 안 돼요. 왜요? 구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중학교 때로 가면 문법이죠. 투부정사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냐? ing가 동명사인지 현재분사인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왜 이렇게 5개나 4개가 있지? 그러면 어떠한 접속사가 사용됐지?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문장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겁니다. 중학교 때야 한 문장은 한 줄에서 끝나요. 대부분 다.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한 문장이 3줄, 4줄 막 이렇게 되죠. 그러면 과연 그 문장이 왜 길어지냐? 접속사 때문이거든요. 물론 접속사가 없어도 문장의 길이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접속사와 수식어 때문이에요. 이 수식어와 접속사만 잘 해결하면 이 문장을 구조를 파악하는 데에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나중에 다시 또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구조도 알겠다. 단어도 많이 외웠다. 근데 내가 왜 이렇게 해석이 안 되지? 그 말은 내용 때문입니다. 중학교 때야 애기들 장난 같은 그러한 지문의 내용이 나오죠. 교과서 내용 보면 되게 쉽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지문의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철학도 나오고 윤리학도 나오고 과학 지문도 나오고 등등이 나오죠. 물론 쉬운 지문도 있지만 빈칸 추론 등등의 지문, 특히나 30번 모의고사 수능, 30번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도 내용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내가 이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냐? 약간 꼰대식으로 얘기하면 독서입니다. 책을 많이 읽으면 좋아요. 은근 시간도 많이 부족하고 내가 책을 언제 읽어 하잖아요. 그래서 쌤이 가만히 생각하다가 국어 공부할 때 보면 고2 때부터 우리 독서를 배우잖아요. 독서 파트. 국어 보면 화작도 있고 언매도 있고 그 다음에 문학도 있고 마지막에 독서가 있잖아요. 이 독서를 열심히 공부하는 겁니다. 이 독서 지문이 상당히 어렵죠. 이 어려운 지문을 압축한 게 영어 어려운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독서를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결국에 영어 지문을 이해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 요겁니다. 그러면 이 독서를 내가 뭘 가지고 공부하냐? 시중에 보면 메삼비라는 책도 있고 그 다음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이런 책도 있잖아요. 가능합니다. 괜찮은 책들이죠. 특히나 답지도 잘 돼 있고요. 근데 쌤은 국어가 기초가 안 돼 있다 라고 하면 추천하는 책이 있어요. 나비효과입니다. 이 선생님이 성함까지 내가 말씀드리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EBS 강의입니다. 나비효과 다 알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쌤은 이 나비효과가 우리나라에서 국어를 기초를 잡는 책 중에는 가장 좋은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도 심심할 때 가끔씩 듣거든요. 그래서 나비효과라는 책을 가지고 독서를 공부해라. 물론 국어 공부 다른 파트 언매나 또는 문학 같은 경우에도 이 나비효과라는 책은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런 국어 독서 파트를 많이 공부하다 보면 내용 파악하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 그리고 영어 공부하는 데에도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겁니다. 꼭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단어로 갑시다. 이 단어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렵냐라는 거잖아. 단어가 잘 안 되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단어 자체가 어려운 단어죠. 내가 이런 단어까지 외워야 돼? 이런 겁니다. 상쇄하다, 이런 단어들, offset, compensate for, 이런 보완하다, 시네마 이런 단어들 내가 외워야 돼? 외워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외워야 돼요. 수능에 그런 단어 나오니까.
그래서 단어는 항상 뭐 단어 외우는 방법도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매일마다 시간, 매일마다 정해진 시간을 만들어 놓고 단어를 외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쓰든 눈으로 외우든 쌤은 쓰는 걸 추천하지만 하여튼 여러 가지 방법, 자기한테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하시고 단어를 외우셔야 된다. 두 번째는 어떤 단어냐 하면 단어 뜻은 한 가지예요. 근데 문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단어의 의미, remind란 단어는 다 알고 있죠. 이 remind란 단어가 상기시키다, 생각나게 해주다 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렇게만 외우면 절대 뒤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일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remind A of B. A에게 B를 상기시키다. 그러면 전치사 of는 해석이 안 되죠, 우리나라 말로. 의라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뭐뭐에 대해라고 굳이 해석하면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사만 외워서는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경우, 즉 동사 더하기 이 뒤에 꼬리까지 같이 외워야 돼요. 꼬리까지. 알겠죠? 이 꼬리까지 같이 외워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remind 다음에 A of B라는 꼬리까지 같이 외워야지만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이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단어가 의미가 많은 거예요. 참고로 run이란 단어, 우리는 달리다, 도망가다 이런 식으로만 이제 외우고 있지만 run이란 단어는 300가지에 넘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이 있잖아요. 운영하다라는 뜻도 있고, 출마하다라는 뜻도 있고, 흐르다라는 뜻도 있고, 어떻게 되다라는 뜻도 있고, 상당한 뜻이 있습니다. 많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단어들은 여러 가지 뜻을 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다만 이런 단어들 그러면 내가 주장창 그렇게 뜻만 외우면 되냐가 아닙니다. 이 다이어들도 마찬가지로 이 뒤에 어떠한 품사가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팍 바뀝니다. 그러면 이것도 잠깐만 예를 들면 우리가 stay란 단어를 보면 그냥 머무르다라고만 중학교 때 외우죠. 이러다가는 이제 큰일 나죠. 고등학교 올라오면. stay는 머무르다라고 할 땐 뒤에 장소 등에 뭐가 나온다? 수식어가 나와요. 근데 문제는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뒤에 형용사가 나오면 형용사한, 니은 받침이잖아요. 형용사는. 그러면 형용사한 머무르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무슨 상태를 유지하다. 예를 들어서 이 형용사 자리에 awake가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stay awake는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다. 이렇게 직역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의미가 많은 다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뒤에 어떠한 품사가 있냐를 따지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요것만 정확하게 하시면 단어는 기본적으로 크게 문제될 거 없어요. 그러니까 1번, 첫 번째는 너네가 해야 돼. 그러니까 시간 잡아놓고 어려운 단어들을 외워줘야 됩니다. 그러면 쌤은 거꾸로 가요. 3번부터 이렇게 강의를 할 겁니다. 3번 다이어 먼저, 맨 처음 make거든요. make부터 빡 시작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꼬리가 어떤 녀석이 붙냐, remind, 뭐 convince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단어들도 이 꼬리까지 같이 공부를 해야 되는 단어들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순차적으로 3번부터 먼저 하고 2번부터 먼저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그 3번에 해당되는 녀석을 예를 들게요. 쌤이 이렇게 설명한 거는 됐고, 그러면 여기 보시면 get이란 단어가 뜻이 많은 건 이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그러면 예를 들면 get을 얻다, 받다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요? 첫 번째 거 get to know, 그럼 아는 것을 봤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럼 내가 도대체 이 녀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get 다음에 to 더하기 동사원형 나오면 뭐뭐 하게 되답니다. 알게 되다. 이렇게 해석돼요. 고등학교 1학년 능률 교과서에 나오죠. 이런 것들이. 이번에는 get to 다음에 명사가 있네? 그러면 또 되다가 아니에요. 이때는 가다, 도달하다, 도착하다예요. 성공에 도달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get 뒤에 이번에 anxious라는 조바심나는, 걱정하는 이라는 형용사가 있죠. 그럼 이럴 때 get은 become의 의미입니다. 되다예요. 그러면 걱정하게 되다. 이렇게 되는 거지. 등등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get을 얻다, 받다 정도로만 알고 있으면 절대 고등학교 영어에서는 해석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서두는 됐고 본격적으로 쌤이 1번부터 강의를 할 겁니다. 자, 요 책을 보면, 책이라기보다도 그냥 프린트물이죠. 이 프린트물을 보면 이렇게 동사가 하나씩 있고, 그 다음 페이지 가면 이 동사를 바로바로 해석해 볼 수 있게끔 예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예문을
쌤이 만든 건 아니고 네이버 사전에서 갖다 붙인 겁니다. 자, 그래서 연습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먼저 외우고 그 다음에 뒤에 해석을 해보고 또 복습하고 또 외워주고 알겠죠? 반드시 그래서 독해할 때 응용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메이크부터 가겠습니다. 자, 메이크는 중학교 때 그냥 만든다라고만 해석이 되죠. 그런데 이제 뭐 중학교 2학년, 3학년 되면은 사역동사도 나오고 등등 나오잖아요. 그러면 뜻이 많아지는구나. 그리고 메이크를 이용한 관용적 표현, 즉 수거가 되겠죠. 참 많구나 라는 걸 아실 겁니다. 그럼 이제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겁니다. 자, 우선은 메이크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명사를 나왔을 때 만들다라고 해석이 안 돼요. 어떤 경우냐면 뒤에 직업을 나타내는 뭐 doctor, lawyer, 변호사 이런 단어가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뜻이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되다란 뜻이에요. 명사가 된다. 그럼 예를 들어서 make a good doctor, 좋은 의사를 만든다가 아니라 좋은 의사가 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make 뒤에 직업을 나타내는 명사가 있으면 뭐다? 이렇게 된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make 다음에 명사가 있고 이게 사물인데 요거를 쌤이 조금 이렇게 좀 적어볼게요. 요 뒤에 수식어가 나와요. 그러면 요때 make의 뜻은 뭐가 되냐면 너네가 알고 있는 뜻입니다. 명사를 뭐하다? 만든다 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명사를 만든다. 고등학교 올라와서 가장 잘 안 쓰이는 동사, 가장 잘 안 쓰이는 뜻이 되겠죠. 근데 요 수식어 자리에는 주로 뭐가 들어가냐면 전치사 플러스 명사입니다. 전치사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이 전치사 명사, 전치사구는 대부분 다 수식어 역할을 합니다. 예외도 조금 있지만 대부분 다 수식어 역할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이번에 make 뒤에 명사까지 나왔는데 말이 안 돼. 의미 전달이 안 돼. 나는 만들었다 우리 엄마를. 뭐야 이거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내가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다가 뭐라고 좀 적어 놓으시냐면 이렇게 make 다음에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명사까지 나왔는데 말이 안 되면 이 뒤에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격 보어가 나옵니다. 목적격 보어. 목적격 보어는 알고 있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앞에 있는 목적어와 주어와 동사의 관계가 만들어지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make 명사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 명사 자리에 엄마가 있어요. 그럼 말이 안 되네. 뒤에 보니까 happy라는 아니네, 미안합니다. 동사 원형이 나왔네. 그러면 이 동사 원형이 목적격 보어가 되고 이때 make를 사역 동사라고 하죠. 그러면 해석하면 어떤 쌤들은 만든다라고 해석하시고요. 어떤 쌤들은 시킨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명사를 그리고 동사 원형 하도록 이라고 해석이 되죠. 요게 이제 중학교 때 시험 문제에 반드시 나오는 사역동사가 되겠죠. 이때 동사 원형을 투부정사로 바꾸지 마라. 요런 거. 자, 그 다음에 이번엔 목적격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나오고 때려 죽어도 부사 바꾸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럼 똑같아요. 만든다가 되겠습니다. 시킨다 아닙니다. 이때는 명사를 형용사하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하게라는 부사가 되지만 이 자리는 목적격 보어 자리가 되기 때문에 때려 죽어도 뭐를 쓰면 안 된다? 부사를 쓰면 안 돼요. 부사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보어 자리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규칙이 있잖아요. 요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make 다음에 명사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명사가 한 개 더 나오는 겁니다. 뒤에 명사가 연달아서 두 개가 나오는 거죠. 이럴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하면 두 가지로 나누어야 돼요. 하나는 명사 원과 명사 투가 전혀 다른 성질입니다. 쉽게 말하면 명사 원 자리는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명사 투 자리는 사물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말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질이 비슷해요. 이렇게 같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앞에는 my daughter, 딸이 있고요. 뒤에는 a good lady, 좋은, 뭐 착한, 숙녀 이렇게 되겠죠. 그럼 같은 사람이니까 성질이 비슷하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요게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요동사입니다. 만들어준다라고 해석이 되죠. 앞에 있는 명사는 간접 목적어 에게가 되겠고요. 뒤에 있는 명사가 을을이라고 했을 때는 직접 목적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만들어 주었다 우리 딸에게 뭐를요? 케이크 하나를 이렇게 되겠죠.
자, 요런 거고. 그러면 이때는 무슨 뜻이 되냐? 이때 이 명사 to는 목적격 보어가 돼서 그냥 만든다고요. 명사 one을 명사 to로가 됩니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었다. 그들의 딸을 아주 착한 좋은 시민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명사 두 개가 연달아 나왔을 때는 명사 앞뒤에 있는 명사들의 성질을 가만히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거 서로 바꿔서 해석하면 이상합니다. 그러면 자, 됐고. 그럼 여기까지가 명사의 아주 기본적인 패턴이고요. 문제는 뭐냐면 make가 갑자기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러면 어떻게, 왜 어려워지냐라는 거죠. 요 구조가 make에서 가장 어려운 구조고, 그리고 요 구조가 교과서나 모의고사에 있으면 선생님들이 이 문장 서술형 내고 싶은데 라고 아주 유혹에 빠지는 그러한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면 쌤이 워낙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좀 체크 좀 할게요. 요때 it은 가짜 목적어, 즉 감옥이라고 합니다. 주어가 너무 길면 뒤로 보내고 가주어 it을 쓰죠.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너무 길면 뒤로 보내고 가짜 목적어 it을 씁니다. 물론 영어권 문화에서는 감옥 진목이란 말은 없지만,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가 돼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투 더하기 동사원형, 즉 투부정사 앞에 for 명사가 있으면 무조건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그리고 앞에 있는 형용사는 목적격 보호가 됩니다. 자, 그러면 가짜 주어, 가주어 it은 해석 안 하잖아? 똑같습니다. 가목적어 it도 해석을 안 해요. 그럼 이 녀석 어떻게 해석하냐? 만든다가 되고요. 형용사 하게 만든답니다. 가목은 해석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뒤에 의미상의 주어는 무조건 이가라고 해석하잖아요. 이가. 그럼 명사 이가, 니가, 그녀가 이런 식으로 톰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투부정사 하는 것을. 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단어를 많이 외우는 것이 만든다. 내가 영어 문장을 잘 해석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주어 자리인 단어를 외우는 것이가 있고, 그 다음에 make it easy. 그럼 쉽게 만든다. For me, 내가 to translate. 내가 해석하는 걸 뭐를요? English sentences. 영어 문장들을.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패턴을 외워놔야 된다. 안 그러면 어려워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영어 문장 해석하다 보면 요 형용사 자리에 가끔씩 명사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 명사 중에서 요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밑에다가 이렇게 하나만 적어보겠습니다. make it a rule이에요.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나 대절이 나올 때도 있는데, 자, 요때 마찬가지로 it은 감옥, 그 다음에 투부정사가 주목, 앞에 있는 a rule, 가운데 있는 rule은 규칙, 목적격 보호입니다. 그러면 해석하면 동사원형 하는 것을, 즉 투부정사 하는 것을 규칙으로 만든다니까 규칙으로 삼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렇게 감옥진목을 이용한 하나의 정해진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make it a rule to 더하기 동사원형까지 정확하게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주 어려운 감옥진목도 했고요. 그럼 이제 make가 사용되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했지만 뭐 수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그러면 첫 번째 보겠습니다. make the most of 명사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걸 만들다라고 해석하면 해석이 죽어도 안 됩니다. 이거 쌤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자주 사용되는, 자주까지는 아니고 고등학교 영어 독해하다 보면은 종종 나오는, 거의 나오지 않는 건 다 뺐고요. 꼭 외우고 있어야 되는 녀석들만 쌤이 따로 추려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면 명사를 최대한 활용하다라는 뜻이에요. 명사를 최대한 활용하다. make the most of. 그런데 요거 잠깐 밑에 빈 공간 있잖아요. 이게 똑같은 말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get을 써도 됩니다. get the most. 보통은 뒤에 out of로 바꿔요. 그러니까 명사로부터 최대로 많은 것을 얻다. 다시 말해서 뭐가 되겠습니까? 명사를 최대한 활용하다 라고 의역이 되는 거죠. 요거 외워놓으세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많이 나옵니다. 자, 메이크업은 뭐 도표 문제에서 많이 나오죠. 첫 번째 뜻은 뭐냐면 명사를 구성하다. 그리고 명사를 차지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쌤이 V라고 적으면 다 하다라고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떠한 이야기 등을 지어내다. 이야기를 지어내다. 뻥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잘은 안 나오지만 화장하다가 있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뜻으로 특히나 앞에 구성하다하고 차지하다라는 뜻으로 반드시 좀 외워놓으세요. 물론 구성하다가 메이크업 말고도 또 있죠. 뭐 compose라는 단어도 있고 constitute라는 단어도 있고 뭐 등등이 있지만 지금은 여기 있는 거. 자, 이번엔 메이크업 다음에 for이 붙었네? 그러면 뜻이 또 바뀌어요. 명사를 보충하다 또는 보상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건 잘했을 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엄마한테 막 화를 냈어.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그래서 엄마한테 미안해. 그때 뭔가를 보상해줘야 돼. 그때 쓰는 게 make up for입니다. 그래서 어떤 쌤들은 이 녀석을 상쇄하다라고도 해석하는 쌤들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해요. 그러면 요거하고 똑같은 말은 꼭 외워놔야 되는 게 있어요. 이런 단어를 외워주셔야죠. compensate for 명사입니다. 요것도 마찬가지로 명사를 보상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make up one's mind. 혹시나 몰랐으면 적어놓을게요. one's라는 건 누군가의라는 소유격을 나타내는 겁니다. 소유격 인칭대명사. my, her, 뭐 his, their, our 있죠. 이 단어는 뜻이 뭐다? 이렇게만 적으면 되겠죠. decide입니다. 결정하다라는 뜻이에요. 결정하다, 결심하다. decide와 똑같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make it 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많이 쓰이는데 말할 때도 많이 쓰이고요. 해내다 라는 뜻이 있죠. 어떤 쌤들은 성공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 make it은 가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만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중학교 때는 가다와 만나다로 주로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해내다, 뭐 중학교 때도 해내다로 나오지만 이렇게 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make it to, toward 뒤에 명사. to나 toward는 어떠한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잖아요. 그래서 얘가 명사로 가답니다. 이렇게 돼요. 바로 밑에 걸 보세요. make one's way through 명사. 명사를 통해서 누군가의 길을 만들어 나간다. 다시 말해서 얘도 가다거든. 근데 문제는 아주 힘든 게 뭔가를 헤쳐나갈 때 쓰는 말이 밑에 표현이에요. 이런 거 맥락도 조금 알고 있으면 좋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고 그 다음에 뒤에 make sense라고 있죠. 이제 make sense는 뭐 이렇게 쌤들마다 좀 다르지만 쌤은 이치에 맞다. 그리고 어떤 쌤들은 합리적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쌤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make sense를 외우면 반드시 이 구조로 외워놓으세요. It makes sense. 그리고 뒤에 투부정사입니다. 자, 이때 it은 가주어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진주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 합리적이다 라고 해석을 하고 뒤에 동사원형 하는 것이 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항상 투부정사가 진주어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이, 뭐뭐 하는 것은 이라고 해석하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make sense 두 가지 패턴으로 반드시 외워놓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make sense of. 뒤에 of가 붙었죠? 그러면 이 단어 뜻은 이렇게만 적겠습니다. understand. 그럼 뭐 하다? 이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make sense of는 뭐뭐를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근데 우리가 이해하다라고 해석되는 단어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다 외워놓고 적어놓고 외워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건 안 적어도 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해 안 됐다 몰랐다 하면 적어놓고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comprehend가 있고요. appreciate가 있습니다. appreciate는 감사하다, 감상하다, 높이평가하다, 이해하다, 뭐뭐의 가치를 인정하다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다 자주 나와요. 이해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움켜잡다라는 grasp가 이해하다가 되고 소화하다라는 digest가 이해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렇게 이해하다. 물론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다. 막 하다 보면 쭉쭉쭉 더 나오거든. 기본적으로 외워야 되는 거, 뭐 figure out도 이해하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make sense of는 이해하다구나. make sense는 합리적이다, 이치에 맞다구나. 차이점 정확하게 알아놓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밑으로 가서 자, make sure. 이건 뭐 중학교 때도 종종 나오고 고등학교 올라가면 엄청 실이 나오죠. 특히나 명령문으로도 많이 나오잖아요. make sure. 그러면 얘는 뜻이 뭐냐?
확실히 하다라는 뜻이죠. 확실히 하다. 뒤에 나오는 주어가 동사하는 것을. 이렇게 됩니다. 주어가 동사하는 걸 확실히 하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make a living. 이 녀석은 생계를 유지하다는 뜻이죠. 그냥 밥 먹고 산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생계를 유지하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make money죠. 돈을 만든다. 절대 안 됩니다. 돈을 벌답니다. 근데 가끔씩 money 앞에 형용사가 붙은데요. 형용사 자리에 뭐 많은 이런 뜻이 단어가 들어가요. a lot of라든가 뭐 등등의 형용사가 들어가서 huge, 뭐 엄청난 돈을 벌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잠깐만 이거 하나만 적어놔야 되겠다. make a fortune. 이 fortune이란 단어가 fortune 쿠키, 행운의 쿠키 할 때도 그 fortune이지만 큰 재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큰 돈을 벌다라는 뜻입니다. 큰 돈을 번다 이런 뜻이 됩니다. 자, 그러면 됐고 밑에 거 마지막 거죠. make use of는 명사를 사용하다죠. 자, use가 되겠지. 그런데 우리가 이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뭐뭐를 사용하다라는 표현은 use나 make use 말고도 이런 표현도 외워놓고 있어야 돼요. take advantage of. 이건 좀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할 때도 사용될 수 있는 단어고, 그 다음에 또 이용하다, 사용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단어가 employ. 요거 고용하다라고 알고 있죠. 고용하다. 사람을 왜 고용하죠? 이용해서 돈 벌으려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만든 단어가 아닐까 라고 추정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주로 o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주로 on은 의지하다, 의존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이용하다 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 harness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른 뜻도 있지만 harness라는 단어가 또 이용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자, 요렇게 어떻게 된다? make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make 뒤에 어떠한 품사가 있냐를 보고 해석하시고요. 그리고 make가 수거로 사용될 때 뜻들, 중요한 것들 다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제 요 뒤에 문장들이 있잖아요. 이 문장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해석을 해보고 그리고 응용을 해야 됩니다. 응용을. 그럼 예를 들어서 1번을 보시면 이 동물들이 make very good pets라고 돼 있죠. 아주 좋은 애완동물을 만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때 make를 되다라고 한번 해석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좋은 애완동물이 됩니다. 만약에 다루어진다면, 잘 다루어진다면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 뭡니까? 아, make 뒤에 명사가 나왔을 때 만든다라고 해석한다면 되다를 알아놓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됐고 다음 영상에서는 쌤이 그러니까 이 문장들 해석하는 건 영상을 따로 한꺼번에 찍어서 올릴 생각이고요. 다만 지금은 그냥 그 동사들 위주로만 쌤이 갈 겁니다. 아마 다 해석이 될 거예요. 웬만한 거는. 자, 그러면 두 번째 get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